안녕하세요. 글로밥상의 항설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스터디 위드미 영상이 유행하길래 저는 워크 위드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동통한 손은 제 손이고요. 그러면 저와 함께 감성 독백 풀 버전을 들으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글로밥상TV의 글로나간입니다. 네, 오늘의 감성 독백 시는 전철 안에서 라는 자작 시입니다. 이 시와 함께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독백을 해보려 합니다. 먼저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철 안에서 밤 11시 지하철 2호선에 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하여 고개를 들어 저마다의 얼굴을 본다. 전철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듯 그들은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 그것이 아니라면 두려움을 안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까? 일생의 모습이 전철 한 칸에 모두 담겨있는 듯하여 건조한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보다도 가장 슬픈 건 내 얼굴. 그보다 더 슬픈 것은 유리창가에 비춘 내 울상. 허나 그보다 더 슬픈 것은 그 얼굴을 내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나를 볼 수 없어. 오늘도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에 나를 비춰볼 뿐이다. 네, 전철 안에서 라는 자작시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이 시는 늦은 밤 일과를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1시쯤이었을 거예요. 문득 제 시선 안에 들어온 그 전철 안의 풍경, 모습을 보고 썼던 시입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몸도 마음도 다 지친 상태였죠. 지하철 안에 각자 다른 모습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인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트를 입고 술에 취한 채 고개를 꾸벅이고 졸고 있는 한 남자. 아마 그는 직장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어깨를 맞댄 채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재밌게 보고 있는 젊은 커플. 추위를 피해 노약자석에 벌러덩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는 한 노숙인. 그리고 건너편엔 다리를 꼰 채 도도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한 여인도 보였죠. 같은 지하철 안이었지만 정말 가지각색의 모습이었고 같은 인간의 삶이지만 서로 다른 표정과 모습과 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같은 공간 안에 서로 다른 인생을 지고 달리고 있었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세한 사정은 다 모르지만 저들은 모두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각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결국 그 끝은 죽음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건너편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게 됐죠. 근데 뭔가 슬퍼 보이더라고요. 내가 목격한 그 모습들이 슬퍼 보였는지, 그들의 감정과 삶이 나에게 전이 된 건지, 그리고 나의 삶에는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쉽게 변하지 않는 삶인데, 제자리 걸음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이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는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얼굴을 그렇게 뚜렷하게 보지 않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눈으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내 시선에 비친 그 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죠. 네,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고 또는 찾으시는지. 저는 지하철이라는 공간, 하루에 2번, 3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또 그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비춰보기도 합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 요즘, 여러분은 잘 안녕히 계신가요? 너는 잘 있니? 타인들의 모습을 통해 꼭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의 감성 독백, 전철 안에서 라는 시와 함께 인생에 대한 독백을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도 물러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의 감성 독백, 글로 나항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횡단이라는 시로 연민이라는 감정에 대해 독백을 나눠보려 합니다. 연민, 누군가를 불쌍히 측은히 여기는 감정을 뜻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요즘 이 연민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시를 읽겠습니다. 횡단, 글로 나아가느니 우울하지 마라. 요단빛 한결같은 햇살 위 고무다리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꼬질꼬질한 바구니, 인어 공주가 따로 있느냐. 신도림을 헤엄치는 나는 이방인이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써 시선을 피하지 마라. 우리의 살은 산세에서 쫓겨난 비둘기로부터 오니 언젠간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할지니 세상 아름답다, 산세 아름답다 하며 오늘은 슬퍼해야지. 절단된 공주의 발언권을 위하여. 네, 횡단이라는 자작시였습니다. 왜 제목이 횡단이냐? 이 시는 제가 3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신도림역 부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보았던 장면을 글로 썼습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한쪽 다리가 없는 한 남자가 술에 엎드린 채 한쪽에는 빈 깡통을, 한쪽에는 카세트를 걸고 지나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며
찬송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해인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는 듯 빠르게 발걸음을 옮겨서 지나갔죠. 그런데 저는 유난히 그런 모습을 보면 괜히 쉽게 그 자리를 뜰 수 없더라고요. 저는 괜한 오지랖인가, 일종의 어떤 정의감인가, 아니면 내가 괜히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그냥 지나친다 해서 그것을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난히 그런 장면들에 대해 과하게 또 감정이입이 되고 그 대상이 느끼는 아픔을 저도 똑같이 느끼는 것처럼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하지만 내가 직접 도와주지 않고 도와줄 수 없다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혹시 필요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나는 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려 하는 걸까? 이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민의 감정인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나 하나 챙기고 살기도 바쁘고 그렇게 힘든 시대에 이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건 아닐까?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충분히 연민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지, 그리고 그 연민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는 감정인지,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가울 수도 있고, 나는 인간이기에 인간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싶었다. 연민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많이 생각하는 문장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며 가며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 감정에 대해 무뎌졌다면 그 이유는 뭘까? 또 묵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의 감성 독백 오늘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올 연말은 특별히 더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의 감성 독백 글로밥상TV의 글로나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오늘의 시는 소녀를 사랑한 AI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게 이 스마트폰의 폐해, 디지털 중독에 대한 독백을 짧게 나누고요 합니다. 먼저 소녀를 사랑한 AI 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녀를 사랑한 AI. 숨막히는 지하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물밀듯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화려하고 깔끔한 그들에게 한꺼풀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클라우드처럼 웃고 AI처럼 걷습니다. 모바일에 탑재된 인연을 찬양합니다. 인공의 젖가슴에 가슴 설레고 죄를 먹고 디지털 고해 성사를 봅니다. 인간의 살아있는 표정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가슴에 심긴 데이터 값은 늘 일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제 데이터 값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저는 데이터가 없는 소녀를 사랑합니다. 내가 아는 그녀의 신호는
미소입니다. 그녀는 값을 모르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녀는 저의 데이터를 보고 신기해합니다. 제 답답함에 관심을 가져주는 유일한 인간입니다. 모든 걸 지우고 그녀를 입력하는 중입니다. 네, 소녀를 사랑한 AI라는 자작시입니다.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숨막히는 지하철소 퇴근길, 바로 오후 6시 2호선 강남역. 마스크로 꽁꽁 싸맨 입들과 그리고 작은 화면 속에 꽂힌 시선들, 그리고 블루투스 혹은 이어폰으로 꽉 막힌 귀들. 말 그대로 차단된 우리의 인간입니다. 이런 광경을 떠올리면 저는 답답하고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제는 너무 익숙한 풍경이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술의 발달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꼈어요. 최근에. 물론 기술의 문명의 발달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편리함이 굉장히 크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가져다온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이 소통과 사고의 상실을 얘기합니다. 최근 한 정신과 전문의분의 책을 읽었는데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 약 10년간 우리 인간의 뇌와 몸과 이 마음의 변화, 부작용에 대해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 소녀를 사랑한 AI는 그런 우리 기계화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썼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 우리 인간의 모든 사고와 생각과 행동, 감정까지 데이터화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마케팅에 이용하고 상품화시켜 팔고 사는,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인간으로서 생각해보면 좀 두렵고 꺼림직하기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식, 생각하는 이 의식을 잘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저 이 기계가 만들어 놓은, 누군가가 기계를 통해 도식화해 놓은 알고리즘을 따라 그가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 다니며 살고 있나요? 누군가를 꼭 비판하고 문제화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번 시를 통해서 내 자신이 디지털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로 인해 생각과 몸과 마음이 어디 고장나 있지는 않은지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의 감성 독백, 오늘도 이만 물러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글로의 감성 독백, 오늘도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보철을 끼고서 라는 시를 가지고 여러분과 독백을 나누려 합니다. 보철을 끼고서입니다. 보철하면은 치아 교정할 때 끼는 이 철길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놀리죠. 너 철길했네? 과거에는 그 부의 상징이기도 했죠. 가난한 집의 자녀들은 하지 못했던, 지금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게 좀 바뀌었지만, 왜 이 시를 썼냐면 제가 실제 보철을 하고 치아 교정을 했는데 3년간 그걸 하면서 조금 당시 깨달았던 부분이 있어 여러분과 독백을 나누려고 해요. 보철을 끼고서 울퉁불퉁 못생긴 이에 보철을 했다. 덧니 뽀르퉁한 모습에 난 입을 벌려 잘 웃지 못했다.
그런데 못난 이 위에 보철까지 얹으니 더 못생겨졌다. 더 못나졌는데 숨길 수가 없어. 더 잘 웃게 됐다. 그때 알았다. 웃음이란 내 예쁜 모습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가장 못난 모습까지도 가장 예쁘게 바꿔주는 신비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네, 보철을 끼고서라는 자작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보철을 꼈는데 너무 어색하고 보기 흉해서 입을 잘 벌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뭔가 대화를 할 때도 말도 자연스럽게 못하겠고 웃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항상 숨기고 교정했다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다녔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교정했다는 것을 사실 숨기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워낙 입은 우리가 많이 벌리고 또 말할 때 쓰고 웃을 때도 보이다 보니까 이 보철한 것을 결국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보철한 것들이 편하게 알려지고 오픈되고 나니까 오히려 또 그 이후부터는 더 편하게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각자 치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컴플렉스가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는 외모의 어떤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숨기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살면서 이 치부라는 걸 누군가 상대에게 수용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숨기려고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아프게 하고, 숨기다 보니까 상대도 나를 멀리하게 되고 꺼리게 되고, 그렇게 관계를 또 저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근로밥상에서 한 협회 회장님을 만나 뵀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작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처음에는 사시면서 그 장애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극복할 수 없는 그 선이 있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되게 힘들게 항상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그게 자연스레 노출되고 숨길 수 없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를 하나의 디딤돌로서, 한쪽이 내가 아프면 한쪽 다리는 멀쩡하니까 두 형제, 조금 부족한 동생과 아주 든든한 형이 함께 서로 의지해서 살아간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누군가는 치부라고 생각하고 사회는, 세상은 치부라고 보는 이것을 나 자신은 나의 어떤 디딤단, 그리고 나의 성장의 동력,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로 승화시키는구나. 그걸 보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떳떳하기 위해서 우리 치부를 조금은 유쾌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털어놓고 또 얘기할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을 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로의 감성 독배, 오늘 치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고 있는 만큼 방역과 건강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네, 근로의 감성 독배, 오늘도 물러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로밥상TV의 근로나아가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의 감성 독백은 시인이라는 자작시로 나는 왜 쓰는가를 주제로 독백을 나누려 합니다.
시인, 나 또한 역겨워집니다. 다르게 바라본다는 것이 이리도 가엾은 것인 줄을 알았노라면 그리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오늘도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풍족한 때에 청년으로 나서 작은 글을 쓰는 것은 참으로 배부르고 멋지다 라고 호명될 수 있을지 모른 일입니다. 허나 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생각하며 나는 오늘도 내 육신의 눈치를 봅니다. 나라를 빼앗긴 적도 없습니다. 핍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배우지 못한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를 기다립니다. 아, 오늘도 성숙한 행복이란 저만치 멀리 있습니다. 세상을 시인했던 이름들의 문장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네, 시인이라는 자작 시였습니다. 이 시는 예전에 윤동주 시인의 그 물고 시집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저도 상황에 적용해서 썼던 시예요. 누군가 왜 글을 쓰느냐고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쓰는지 나도 정확한 답은 모르니까. 그런데 한 가지 든 생각은 뭔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는 생각, 드는 생각, 감정, 이 마음을 뭔가 표현해낼 창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자꾸 마음 안에서 그 생각들이 썩어서 나중에는 내 몸에 병이 되기도 하고, 감정은 자꾸 쌓이면 또 정신적으로 그것이 또 정신적인 아픔이나 병이 되기도 하니까요. 글로밥상에서 저희 얼마 전에 박덕응 시인님을 인터뷰했는데 그분께서는 40년 동안 이제 시를 써오시고 또 문학을 전공하셔서 문학 박사로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분께 왜 시를 쓰고 우리가 왜 시를 필요로 하는가, 그 글쓰기가 왜 필요로 하는가를 여쭤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를 알고 느끼게 되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의 섬세한 감성 자락을 파헤쳐 선물해 주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이성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람의 감성, 논리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쓰고 글을 쓰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가 현대사회의 자본주의라는 것에 얽매여서 항상 먹고 사는 생각, 오늘 어떻게 빨리 많이 벌까라는 그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데, 이 시라는 것, 글쓰기라는 것은 우리가 사로잡힌 것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내가 시와 글을 쓰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늘 마음으로 보는 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 되게 거창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각이 한 끗의 차이, 마음으로 보는 법. 겉모습,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형상과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의 생각이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나아가서 보는 거죠. 그 속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각과 사고력을 어떻게 보면 가지기 위해서 시를 쓴다고, 글을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해서 회피하거나 그냥 피하거나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글로 써보시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남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 내면을 봤던 것들을 표현함으로써 조금 더 우리의 삶이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로의 감성 독백,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만 물러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밥상TV의 글로나간입니다. 진실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만물은 항상 왜 울고 있을까? 라는 주제로 독백을 나눠보려 합니다. 진실. 만물이 울고 있다. 우리는 한 번도 부엉이가 웃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 말로 짙어지는 세상의 얼룩이다. 네, 되게 짧죠? 진실. 짧으니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만물이 울고 있다. 우리는 한 번도 부엉이가 웃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 말로 짙어지는 세상의 얼룩이다. 네, 진실이라는 자작시였습니다. 만물이 울고 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번 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서 떠올리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는 동물들이나 곤충들이 소리를 내는 걸 보고 운다고 표현을 하죠. 부엉이가 운다, 뻐구기가 운다, 귀뚜라미가 운다. 이상해요. 우리 사람은 웃는 것도 있고 우는 것도 있는데, 저 동물과 곤충들에게는 모두 소리를 낼 때 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니까요. 언어는 그 시대와 문화를 담는다고 하죠. 모든 동물과 식물들, 곤충들이 운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도 항상 슬픈 사연이 있다는 걸 요즘 또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의 어머니께서 허리가 부서졌다라는 소식도 들었고, 저희 가까운 친척이 몸이 아프셔서 또 수술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도 있었어요. 이런 아프고 병든 소식들을 들으면 괜히 그 감정이입도 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눈물이 날 것 같은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요즘 따라 더 힘든 시기다 보니까 슬픈 소식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감정에 또 이렇게 동료되고 같이 이입이 될 수 있지만, 그 슬픔을 느낄 땐 느끼되 너무 그 슬픔에는 또 빠져들지 마시고, 또 마음속으로 그 아픔이 사라지길 빌어주고, 또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는 일을 찾고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 라는 말이 있죠.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까 웃을 일이 생기더라.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슬픈 일이 많지만 우리는 그래도 웃을 수 있죠. 우리의 이 의지대로. 그래서 한 사람이 웃고 또 그 웃음이 번지고 전파돼서 이 온 세상이 모두 솔직하고 밝은 웃음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이 만물들도 울지 않고, 오히려 운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한번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저희 이 영상을 편집해 주시는 우리 항설 기자님은 웃음이 굉장히 밝고 우렁차서 정말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약간 막 이렇게 웃는데 따라할 수 없어요. 저는 잘 웃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최근에 또 교정기를 풀어서 이 예쁘게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개구리 웃음. 어색하더라고요. 세상에 얼룩진 슬픔이 항상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직시하되 그 슬픔에 다 물들지 말고 또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우리가 또 웃음을 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날씨가 추워질수록 어깨에 몸이 굳고 이 얼굴도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아침에 이렇게 얼굴 마사지를 해줘요. 이렇게 해주는데 이 얼굴 마사지도 꼭 해주시고 또 마음에 굳어지는 것들, 긍정적인 생각과 때로는 좀 색다른 것들, 색다른 생각, 항상 논리적이고 딱딱하고 규칙적인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정말 비논리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또는 새롭게 뜬금없게 바보같이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웃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또 마음껏 우시고 털어내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항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의 감성 독백 오늘도 이만 물러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의 감성 독백 글로 나아가리입니다. 오늘의 감성 독백 시는 바로 적당함이라는 거리라는 자작 시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들 우리가 거리두기 뉴스에서 매일 나오죠. 거리두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오늘은 거리라는 걸 주제로 독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적당함이라는 거리. 적당함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알게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당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거리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쉽진 않지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걸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듯 우리의 거리에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그 시간 동안 많은 대화와 노력을 해야겠죠. 서로 다른 속도로 걸어왔으니 함께 맞추어 걸어야겠죠. 한 명이 걷다 넘어지면 한 명이 일으켜주고 한 사람의 끈이 풀리면 한 사람이 고개를 숙여 끈을 묶어주어야겠죠. 때론 건너편에서 그저 바라만 봐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걸어야 할 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기다려 주어야겠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적어도 참 사랑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믿기에 나는 오늘도 우리의 거리 사이로 흐르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사랑을 지키고 싶어 적당함이라는 거리를 부탁했습니다. 나 또한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내게 완전히 올 때까지 당신이 보이는 건너 마음에 가만히 서 있겠습니다. 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거리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의 물리적인 거리도 있지만 마음의 거리도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말도 있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친하지 않은 사이인데 갑자기 나에게 너무 확 다가와요. 그럴 때 우리는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죠. 또는 반대로 나는 좋아서 상대에게 다가갔는데 상대가 나를 좀 불편해한다거나 이렇게 꺼리면 괜스레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 거리를 때론 무시하고 내 생각과 뜻과 다르다고 해서 밀어붙이기만 하고 그렇게 너무 강하게만 대하면 때론 상대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어서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마음의 거리를 지키는 방법도 생각하고 터득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는 법 중에 요즘은 디지털 문화가 발달해서 카카오톡이나 어떤 그런 텔레그램 같은 메시지들로 많이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쉽고 가볍게 연락을 자주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좋은 방법이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이 편지는 내가 쓰려면 종이를 준비하고 시간을 들여서 써야 되고 직접, 그리고 또 우편을 붙이는데 또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또 그것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상대방이 그 편지를 받아서 읽고 나에게 연락을 해올 때까지의 그 시간과 그 거리, 그 거리에서 오는 어떤 애틋함,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아저씨 같은 말이긴 하는데 편지 진짜 좋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거리두기라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화두가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이 시대가 바뀌었지만 어쩌면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가 이 거리두기라는 것의 어떤 중요성을 또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루빨리 우리 모두 이 어려움이 끝나서 다들 얼굴을 마주하고 또 그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글러의 감성 독백, 오늘도 이만 물러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거꾸로 하죠. 네, 글로 나아가입니다. 여러분, 밥은 다들 잘 챙겨 드셨나요? 저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식사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 아직 못 드셨다면 꼭 맛있게 건강식으로 여러분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시는 제가 식사를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바로 밥 한 끼라는 자작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밥이라는 것이 우리 한민족,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시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한 끼. 오늘은 당신과 나 마주보고 밥을 먹자. 밥 한 끼 먹는 것이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더냐 하지만 외로움도 독백도 습관이 되면 고달프듯 홀로 먹는 밤에는 언제나 서럽더라. 그러니 오늘은 우리 함께 밥을 먹자꾸나. 거창한 건 없더라도 크게 한 숟갈 떠서 서로 먹여주자꾸나. 10년 전 떠난 옆집 기원이도 옆 동네 소리 누나도 이젠 들을 수 없는 세탁소 아저씨의 우렁찬 음성도 모두 불러 함께 밥을 먹자꾸나. 세상에서 가장 보고픈 마음으로 밥을 먹어 보자꾸나. 그 흔한 한 끼로 마음을 채워 보자꾸나. 문득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에 밥은 먹었느냐. 익은 그 마음까지도 모두 삼켜 보자꾸나. 그래서 오늘은 네가 걱정돼 묻는다. 밥은 먹었느냐? 밥은 먹었느냐? 네, 밥 한 끼라는 자작시였습니다. 밥은 먹었냐? 자꾸 물어보죠. 상투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밥이라는 것에 담긴 우리 의미,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밥심으로 산다. 밥은 언제 먹고 가? 언제 밥이나 먹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싶은 그 마음 속에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따뜻한 마음 담겨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실 경상도 분이신데 전화를 하시면 항상 별 말씀 안 하시고 밥은 먹었나 이거를 계속 물어보세요. 밥은 먹었냐고. 밥 먹었다고 했는데도 조금 있다가 또 밥 먹었냐. 누구 점심 먹었나? 아직 안 묻다.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그냥 나하고 저한테 할 말이 없으시는 거 아니면은 딱히 관심이 없어서 그냥 그걸 자꾸 물어보시나 했는데 나이가 조금 들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표현이라는 것을 하기가 조금 힘들 때 좀 민망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아버지께서 이 밥은 먹었냐라는 질문에 많은 의미를 담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마음,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 또 잘 있는지 안부를 묻는 마음, 또 혹시나 아프진 않은지 밥은 못 먹고 다녀서 힘든 건 없는지 물어보시는 그 마음이 그 밥이라는 한 글자에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요즘 정말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 지인, 가족들과 건강한 밥 한 끼 정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먹을 시간조차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정말 서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잘 지내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건 없는지, 도와줄 거 없는지 이런 사소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밥은 그래서 우리에게 곧 생명과도 같고 또 사랑이죠.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사랑이죠. 그래서 이 밥이라는 것,
이 밥 한 끼 여러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챙겨 드시고, 저도 요즘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을 때 이게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밥 먹었냐고 물어보셨다 했잖아요. 저도 누군가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연락하면 꼭 먼저 밥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특유의 정서, 우리 한국인들 그 어른들이 가진 정서인데, 그 표현은 간단하고 투박할지 몰라도 그 속에 담긴 그 마음은 굉장히 깊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 그 밥 한 끼 꼭 잘 챙겨 드시고, 또 주변 사람들과 그 함께 여유롭게 즐기는 밥 한 끼를 결코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밥을 끼니를 때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냥 살기 위해 먹는다, 요즘은 이런 말도 있죠. 물론 살기 위해 먹는 것도 맞아요. 우리의 몸이 영양분을 섭취해야 계속 유지가 되는 것도 있지만 꼭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챙긴다는 또 의미에서, 또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이 따뜻한 마음을 대접한다,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또 우리가 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따뜻한 밥 한 끼,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보고 앉아서 도란도란 좋은 얘기를 나누는 먹는 밥 한 끼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의 감성 독백 네 번째 시간 밥 한 끼였습니다. 오늘도 이만 물러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 나아가는입니다. 글로의 감성 독백 참 잘생긴 내 당신이라는 자작시와 함께 사랑의 본질을 주제로 오늘은 독백을 나눠보려 합니다. 벌써 밤 10시가 다 돼가는데 여러분 늦은 시간 또 돌아가시는 길에 위로와 사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 참 잘생긴 내 당신 전해드립니다. 참 오랜만에 당신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시절과는 사뭇 다른 열차 안에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죠. 아빠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보내온 탓이었을까요? 이렇게 단둘이 떠나온 시간은 하염없이 내리는 눈처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어여쁘고 설렜던 때가 있었는데 당신은 기억하고 있을까? 여전히 내 맘 하나 몰라주는 당신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내리는 햇살 사이로 당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당신 참 잘생겼다. 우리 당신. 당신이 일어나 내게 입 맞춰주기를, 당신이 일어나 내게 눈 맞춰주기를 바랬습니다. 이 시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아는 한 분께서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시를 사랑의 본질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그러다 사랑을
곱씹다가 부부간의 인연을 떠올리게 됐어요. 보통은 남녀가 눈이 맞아서 연을 맺고 그러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고 계속 함께하고 싶으니까 같이 살고 싶어 결혼도 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이도 생기고 생활을 위해 직장과 가사 등에 매진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막 타오르는 그런 감정과 내가 정말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소중함을 잊게 되죠. 그렇게 나이가 들고 살다가 아이들도 이제 어느덧 자라나서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러다 둘이 이제 기차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내가 옆에 포근히 잠든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차 안에서. 그리고 햇살에 비치는 남편의 옆모습을 보며 젊은 시절 열렬히 사랑했던 때를 회상합니다. 우리도 참 열렬히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시간이 흐른다고 또 환경이 변했다고 처지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지 잠깐 힘든 시절에 부딪혀 가라앉을 뿐이고 그리고 가려졌을 뿐이고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변하지 않는 사랑의 본질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 주변에 사랑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본질은 바로 상대를 한없이 아끼는 그런 변함없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 혹은 연인, 친구, 가족에게 잊었던 내가 당신을 아끼는 마음을 한번 전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집에 가셔서 또 오글거린다고 하지 마시고 원래 오글거리는 게 진짜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래도 기분이 좋고 사람이 마음을 또 느끼거든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편하게. 근데 좀 오글거린다고 하시면 야, 너 그거 알아? 호칭은 달라지겠죠. 뭐 아버님한테 너라고 하면 안 되죠. 너 그거 알아? 그거 아세요? 내가 너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많이 아끼는지.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그쵸? 들었을 때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네. 제 아는 친구는 토할 것 같다고 미친놈이라고 하지만은 한 번쯤 그런 사랑의 마음 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마음의 사랑의 마음, 상대를 아끼는 마음 항상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물러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 나아가는입니다. 글로의 감성 독백, 감성 독백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정말 추워졌어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아프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는 자작시 입는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입는다 는 주제로 독백을 나눠보려 합니다. 네, 오늘의 시 입는다는 것 읽겠습니다. 입는다는 것. 사랑하지 못함을 걱정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사랑하게 되었을 때의 상처를 생각하고 있었다. 마음 한 겹을 벗겨내고 오롯이 누군가를 품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머리로는 알았으나 마음으로 가지지 못했다. 몸이 예쁜 옷을 입고 싶어 했다. 마음은 발가벗고 있었다. 추운 겨울이 오면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잊고 싶었다. 글로 나아가느니. 네. 오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감기 걸리진 않으셨는지 걱정됩니다. 아마 아침에 외출하실 때 딱 느끼셨을 거예요. 몸이 으스스 떨려오고 제가 사투리 때문에 떨려오고라고 하는데 몸이 으스스 떨려오고 내일부터 두꺼운 옷을 입어야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 몸은 딱 온도가 바뀌면 그것을 느끼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한 겹 더 입거나 따뜻한 곳에 들어가거나 하죠. 바로 사람의 체온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질 건데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 여러분은 심온, 마음의 온도를 잘 유지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몸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또 올라가면 면역이 약해져 병이 들고 기력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몸의 온도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그거에 대응을 하죠. 하지만 마음의 온도에는 비교적 무딥니다. 몸은 예쁜 옷을 입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예쁜지 건강한지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작 내 마음은 벌거벗고 있어 춥고 외로움에도 그냥 방치할 때가 많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소주를 먹어야 될까? 맥주를 먹어야 될까? 폭탄주를 타서 먹어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 아니겠죠. 몸도 언제 가장 따뜻하고 평안해지느냐? 바로 사람과 사람의 체온이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마음의 온도를 유지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타인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품었을 때입니다. 자연의 이치와도 같죠.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그저 흉터로 남겨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돌보고 돌봐줘야 합니다. 말로, 포옹으로, 편지로, 그리고 봉사나 배려로.
혹시 내 자신의 마음이 유난히 차갑고 까칠하고 냉기가 흐른다. 너 정말 너무 차가운 사람이야. 너 까칠하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느끼거나 그런 말을 들었다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담지 못해 나의 마음의 온도인 심온이 떨어져 마음에 병이 온 것은 아닌지 꼭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나요?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독백 때 추첨을 통해 답변을 소개해드리고 또 작은 기프티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온도가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요. 여러분 오늘 독백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옷만 따뜻하게 예쁘게 입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으시고 남을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입어서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춥다고 소주랑 맥주 퍼드시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도 이제 일시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글로의 감성 독백 그럼 여기서 물러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글로의 감성 독백 가을이다 라는 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한 가을에 어울리는 시예요. 가을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이다. 잎사귀 익어 떨어지면 너를 향한 나의 설렘도 언젠가 익어 떨어지겠지. 하지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예쁘게 익어가는 세월에 나의 사랑은 마냥 익숙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말거라. 잎새는 떨어져도 나무 아래에 있다. 마찬가지다. 나는 떨어져도 네 옆에 있다. 가을이면 단풍, 낙엽이라고 하죠. 봄 동안 스파랗게 피었던 잎새들이 하나같이 땅으로 툭툭 떨어지고, 물론 떨어지지 않는 나무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계절의 이치를 따라서 바람을 타고 떨어지죠. 그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저 낙엽들이, 잎들이 이렇게 한날 한시에 함께 떨어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같이 같은 시기에 이 울긋불긋한 단풍들이 마치 멍든 사람의 살처럼, 멍든 우리 피부처럼 다채로운 붉은 빛을 내면서 떨어지죠. 이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별. 다시 만나기 위한 이별.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봄이 올 거니까요. 자연의 이런 광경을 보면 사람의 관계, 우리가 누군가에 맺는 관계, 삶,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 정말 새파랗게
그 앳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기도 하고 우정을 맺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땐 아쉽기도 하고 보내기 싫기도 하고 되게 슬프기도 해요. 하지만 보내줘야 하는 그 마음, 그래야 또 다시 만날 때 그를 반갑게,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그 사람을 못 보는 동안 또 새로운 그 사람의 삶이 펼쳐질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서로가 다시 만났을 때 그 사정들, 새로 생긴 그 사연과 사정들을 또 들을 수 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 사람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자연의 이치와 다시 또 만날 걸 알지만 하지만 이별은 또 슬프죠. 첫 만남의 설렘은 이별이 왔을 때 사라질지 몰라도 그동안 만나면서 쌓아온 신뢰와 정, 것들은 익숙하지만은 않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나무들도 잎들이 익어가면 떨어지지만 그 잎들은 나무의 밑에 머뭅니다. 그 떨어진 잎들을 봐도 되게 운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인연과 그런 일들도 다시 이렇게 바라보면 시간이 지나고 또 굉장히 또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사실 좀 오래전에 썼던 시예요. 제가 글로 나아가는 이 라는 필명으로 청년 시인들과 함께 협업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발표한 시였습니다. 그때도 이 시를 읽고 이별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여러분들도 가을에 누군가와 이별하고 또 떠나보내야 한다면 지금은 너무 슬프고 그 첫 설렘이 그립더라도 다시 만나는 날에는 또 다시 마주할 때는 반갑게 또 안아주고 그 사람을 더 넓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별과 관련해 좋은 시가 있는데 물론 이 시는 그 봄에 꽃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시인이 기록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가을에 저 멍든 잎들이 떨어지는 것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에서는 그 꽃들이 떨어지는 것을 성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또 진정한 성숙의 계절은 가을인 것 같아요.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 이 시의 구절 중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굉장히 저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사무친다고 해야 될까? 이별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었는데 고향에 방문했을 때 다시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자식을 지켜보는 그 부모님의 모습, 보통은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뒷모습을 보이시진 않죠. 끝까지 자식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손을 흔드시죠. 보통은. 그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인생과 엉켜있는 사람의 뒷모습, 떠나가는, 이별하는 그 뒷모습이 정말 뭉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도 이별과 성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이 쓸쓸한 계절에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마음을 달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독감에 걸린 것 같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우리의 몸도 이렇게 또 추운 계절이 오면 조금씩 면역이 떨어지고 약해지게 됩니다. 사람이 평소에 우리는 바쁘게 일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럴 때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나를 내 몸을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삶에 또 회의감을 느끼고 처량한 감정을 느낍니다. 누가 날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더 슬퍼지고 그러니 여러분 가을이 왔으니까 나 자신을 챙기고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날씨가 추우니 외투도 꼭 챙겨 입으시고 건강검진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녁 10시가 넘어가네요. 늦었는데 저도 이제 가서 할 일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또 내일부터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데 잠드시기 전에 나 자신을 내가 얼마나 또 챙기고 있는지 또 내가 뜻밖의 이별이나 시련으로 내 마음이 아파서 저 떨어진 잎들처럼 멍들진 않았는지 들여다보시고 아픈 게 있다면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의 감성 독백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